예산, 뭐 비행기표를 받는다는 게 아니라 1인당 얼마씩 해서 지원금을 아마 받아서 가지 않을까. 아유, 난 열받아가지고, 나는 내 돈으로 갔다 왔는데. 그래서 참 대한민국이 권력을 참 좋아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저는 이제 권력이 없어요. 저는 이제 좌천이 돼가지고 권력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참참님은 TV를 보시나 모르겠는데, 제가 어제 깜짝 놀란 걸 봤어요. 저도 몰랐는데, 어느 대기업에 다니는 남줍니다 부장의 이야기가 JTBC에서 드라마로 나오더라고요. 아니, 내 이야기를 거기서 하더라고요. 대기업에 다니는 김 부장의 이야기가 드라마로 요즘 핫하게 나온대요. 그 사람이 대기업 본사 팀장까지 했는데, 그 사람이 현장에 안전팀장으로 좌천이 됐어요. 저 평택에 있는 안전팀장. 제가 본사 팀장으로 있다가 안전 좌천이 됐어. 제가 월급도 깎여, 월급도 4년 동안 깎였어요. 제가 월급도. 그리고 본사 팀장으로 있다가 현장으로 내려와서 맨날 안전 못 쓰고, 그게 여기가 하얘요. 여기가 안전 못 쓰고 현장에서 돌아다니면서, 그래도 잘리지 않으려고. 근데 그 대기업에 다니는 그 김 부장은 그 특명을 받았더라고요. 제가 요약을 넷플릭스로 봤어요. 요약본을 봤는데, 공장에서 안전수칙 위반자 10명을 명단을 갖고 와라. 자를 명단을. 그게 있더라고요. 그거를 본사에 보내면 그 사람들 자르고, 자른 토끼몰이 한 늑대 개는 뭐예요? 잡아먹어야지. 그래서 아마 그 드라마를 보고 제가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저도 그런 나이가 60이 다가오니까 그런 수모를 겪어도 그냥 살아요. 왜? 나는 월급이 중요한 거지, 월급 때문에 그런 수모를 받고 사는 거지, 그 사람들하고 자존심 관계 없어요. 저 임원을 안 시켜줘도 좋아. 그냥 부장으로 말라도 좋아. 자르지만 말라 이거예요. 그리고 정년 65세 해달라 이거예요. 왜? 응? 법으로는 왜 60세까지 준다고, 국민연금을 준다고 했는데 왜 국민연금을 60살에 안 주냔 말이에요. 1988년도에 국민연금 제정할 때 60살에 주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또 뭐예요? 주가 5,000포인트 올린다고 쌩 난리 쳐놓고 얼마를 벌었어요? 얼마? 200조 벌었어. 200조. 200조를 수익을 얻었대. 분명히 뉴스에 나왔어요. 1000조 이상 굴리는 국민연금 중에 200조 수익을 얻었대. 근데 왜 정년을 65세로 안 늦춰주는 거예요? 왜 국민연금을 60살로 안 땡기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는 통일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저는 임원이 되지를 않습니다. 임원을 안 시켜준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현장 안전 뭐 쓰고 돌아다니고, 아침마다 제가 아침 체조합니다. 아침 체조. 7시만 되면 아침 체조 시작. 매일 아침에 앞에 단상에 나가가지고 제가 체조 매일 합니다. 매일 제가 국민 체조 시작 하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거를 제가 60이 다 돼가는 59이 내일 모레인데, 그 나이에도 단상에 나가서 제가 지휘를 합니다. 지금도 제가. 네? 지금도 지휘를 해요. 그거를 그 대기업에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를 보고 깜짝 놀랐어. 그 앞에 나가서 팀장이니까 해라 이거예요. 근데 물론 건강에도 좋고 다 좋은데, 젊은 애들도 많이 있잖아요. 젊은 애들도. 근데 젊은 애들이 쟤들끼리만 이렇게 방이 있어. 쟤들끼리만. 완전히 나는 왕따예요. 근데 난 그걸 모르고 그냥 사는 거예요. 꼰대처럼. 그냥 내 맘대로 막 사는 거지, 나도. 왜? 내가 그 사람들 배려한다고 그 사람들이 저를 뭐 따라줄 것도 아니고, 또 내가 내 맘대로 한다고 그 사람들이 나 따라줄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은 나는 나대로
월급 받는 만큼 뭐 기준만 잘 설정해서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내일도 아침에 5시에 일어나서 깜깜한 밤에 나가면 아침에 제가 이제 6시 50분에 체조를 시작합니다. 그 깜깜한데 불도 없어요. 밖에 난장에서 제 앞에 나와서 국민체조 이제 핸드폰으로 해서 확성기 틀어놔요. 국민체조 시작합니다. 제가 나이가 60이 다 돼 가는데 내가 지휘를 합니다. 내가. 예? 남줍니다가 지휘를 해요. 진짜. 예? 그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봤죠? 그 김 부장이 직접 하더라고요. 저도 직접. 아 그거 보고 정말 가슴이 '아 그래. 내가 저렇게 했구나.' 내가 저 모습을 나의 그 모습을 저 하는 걸 보고 '그래. 내가 나이가 먹었구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럼 이제 아침에 체조하고 나면 뭐 하냐? 그러고 나면 또 TBM을 합니다. TBM 하면서 오늘 아침에 출근하는 사람들 안전 삐삐라는 게 있어요. 안전 삐삐 딱딱딱 찍어줘요. 오늘 출근한 사람들 바코드로 탁탁탁 찍어서 오늘 10명 출근하겠습니다라고 사전에 어제 신청을 해 놓으면 오늘 10명 확인을 해요. 그럼 10명 오케이. 그리고 사인하고 그리고 나서 고위험 작업이 있다. 그러면 고위험 작업을 찾아가서 안전 점검을 합니다. 안전 점검은 실제로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하거나 뭐 전문가가 하거나 해야 돼요. 안전 점검 아무거나 합니까? 여러분들 백호 안전 점검 하라고 하면 할 줄 알아요? 모르잖아요. 백호가 어떻게 생긴 게 굴착기라 그러죠. 굴착기. 옛날에는 굴삭기라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굴착기라 그래. 뭐 일명 이제 힘으로 본다면 공투, 그다음에 06 게다, 그다음에 06 타이어. 이게 굴착기도 보면 도로에 가면 타이어로 이렇게 다니는 것을 타이어라 그러고 탱크처럼 이렇게 게다로 되어 있는 건 그냥 게다라 그래요. 그걸 06, 010 그러는데 작업 전 점검을 5개 이상은 해야 돼요. 첫 번째 뭐냐? 실명제가 제대로 붙어 있는지, 그 운전자와 그 실제 자격자가 맞는지, 그 다음에 점검표에 체크를 했는지 매일매일 아침마다 체크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실내에 카메라가 4채널 카메라는 게 있어요. 앞에 좌, 뒤 다 이제 잘 안 보이니까 일하다 보면 누가 옆에서 막 접근하면은 비키세요, 비키세요 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그 카메라, 그 다음에 후방으로 이렇게 사람 왔다 갔다 하면 그걸 못 딱 쳐서 사람이 딱 쳐서 이렇게 피하게끔 하는 차단봉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10m 전방에는 알림이라고 해가지고 그 옆에 가까이 오면 또 비키세요, 비키세요 막 그런 이런 장치가 있어요. 이런 핸드폰 같은 이렇게 장치를 딱 걸어 놓으면 거기 가까이 가면 비키세요, 비키세요 해요. 그리고 신호수를 배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운전석이 안전벨트를 매고 있는지, 그 다음에 경광등은 켜고 하는지, 그 다음에 버켓 안전핀은 체결이 돼 있는지. 버켓이 뭐예요? 포크가 기계적으로 이렇게 탈부착을 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운전자가. 근데 잘못하다가 이렇게 하다가 뚝 떨어뜨릴 수 있어요. 그럼 떨어진 밑에 사람이 있으니까 위험하거든. 그래서 안전핀은 손으로 가서 껴야 돼. 그거. 그런 확인을 하고 이상 없음 하면 이제 작업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작업을 시작하면 그냥 끝나느냐? 안 그래. 1시간에 한 번씩 또 와서 똑같이 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돼. 근데 뭐 운전석에 앉아서 담배 피우면서 일했다. 그러면 스톱. 막 2시간씩 특별 교육 시키고 그러면 운전자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결국에는 안전은 뭐예요? 내가 사람을 다치지 않게 하고 내가 안전하게 일하기 위해서 항상 긴장된 마음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우리 비행기 조종사들 보면 비행기 하늘에서 조종하고 있는데 거기서 졸기나 하면 어떻게 해? 우린 뭐 차야 뭐 잠깐 땅에 있으니까 잠깐 에라가 떠도 뭐 그렇다 치는데 하늘에 있는 조종사가 졸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요번에 흑산도에서 항해사가 졸다가 딴짓하다가 사고 났다고 그러죠. 예, 그런 행위를 못하게끔 항상 관리하고 감시하고 감독하게 돼 있어요. 그래야만 직보를 안 하는 거예요. 직보.
직보하기 싫어 나는. 아유, 저 이집트에다가 전화해서 아우 중대재해 났습니다. 직보하고 싶지 않다 이거예요. 왜? 말 섞고 싶지도 않아 저는. 이해가 가요? 그래서 열심히 그냥 월급 주는 대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계엄을 선포해서 좀 잘 되나 했더니 내란몰이 해가지고 생쇼를 했는데 그놈의 내란몰이한 정부 요직에 있는 사람들이 음주운전을 많이 했다네. 음주운전자가 많네. 뭐 그중엔 대통령이 음주운전한 건 다 알잖아요. 대통령이 음주운전했던 과거는 모르는 사람이 없죠. 근데 교통부 장관인가요? 아, 교육부 장관도 아마 음주운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음주운전에 5번이나 걸린 사람 찾았는데 8개월밖에 안, 집행유예인가? 8개월밖에 안 줬대요. 아니, 대통령이 한마디 했으면 좋겠어요. 음주운전해서 사람을 죽이거나 하면 직보해라. 내가 음주운전을 해보니까 정말 위험하더라. 그러니까 음주운전하면 안 된다. 그러니 직보해. 나한테 사람을 죽이면.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왜 중대재해만 직보하라 그래. 중대재해는 정말 피치 못할 정말 어려운 그 작업 환경 속에서 발생하는 건데 그거를 대통령한테 직보하라니까 이번에 포스코는 아작났어. 포스코 또 질식사고 났잖아요. 2명인가 또 죽었어. 2명이 3명이 죽었나. 근데 요즘은 이제 중대재해에 대해서 별로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요즘은. 야, 참. 아니 열어야지 입을. 대통령이 그 정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맨날 대장동 사건을 얘기하고 배임죄 얘기하고 사심죄 얘기하고 대북송금 그 가짜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음주운전도 얘기해야지. 음주운전도 해보니 위험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음주운전해서 사람을 치어서 죽이면 대통령한테 직보하세요 정도는 해야지. 그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야, 40대 고위공직자의 반복 음주운전 적발 사례가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이거 경찰은 운전 중에 길거리에서 술이 취해서 자는 경찰도 있는 반면에 네? 아, 어, 어, 야 오늘 참참님만 댓글 다시네. 아우 갑자기 사리가 들었어. 사리가. 또 그 전현희 그 전현희가 내란 특별재판소를 또 거들먹 거리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 집회가 많아서 아유 뭐 가끔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뭐 이렇게 바쁘고 그러면. 네. 근데 그 내란 특별재판소를 또 거들먹거리는 것 같아요. 그거를 보면 이제 지기현 판사가 그래도 마지막 남은 유일한 어떤 뭐 대안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데 만약에 지기현 판사가 1월 18일 전에 판결을 못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어차피 1월 18일 이후에는 분명히 석방이 돼야 되잖아요. 석방이 돼야죠. 분명히 무조건 석방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석방되기 전에 뭐 혹시라도 다시 3차로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발부해서 재수감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야, 그렇게까지 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모욕이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1월 18일 전에는 반드시 석방이 돼야 되는데, 과거에 김용현 국방부 장관도 보석 허가를 내줬던 건 아세요, 혹시? 네? 김용현 장관 보석 허가 내줬던 거 혹시 알아요? 김용현. 제가 얼핏 듣기로 김용현 장관도 보석을 허가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근데 보석을 허가했는데 본인이 안 나왔어요. 왜 안 나왔는지 아세요? 아니, 대통령도 그때 이제 구속이 돼 있고 했는데 대통령도 안 나왔는데 무슨 보석이냐? 그래서 나는 안 나가겠다. 정정당당하게 재판 받겠다. 그래서 안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요번에 1월 18일 날도 윤석열 대통령 18일 되면 무조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챗 GPT 보니까 나오네. 법원은 2025년 6월 16일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 조건부 보석을 허가했다. 근데 김용현 장관이 안 나왔어요. 예. 허가를 해줬는데도 안 나왔어. 그거 아마 아시는 분 별로 없을 거예요. 김용현 장관 풀어줬어요. 근데 자기는 대통령이 지금 감옥에 있는데 내가 나오겠냐? 그래서 안 나온 거예요. 그만큼 김용현 장관은 정말 충직한 사람이었다는 얘기지. 그리고 보석 조건으로 김 장관이 거부했어요. 근데 그걸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 나는 그래서 기억에 있어갖고 내가 한번 찾아보니까 보석 조건으로는 이제 보증금 1억, 서약서 제출, 그 다음에 뭐 증거인멸 금지, 법원 허가 없이 출국 금지, 뭐 그렇게 해서 보석 조건을 걸었는데 본인이 거부했잖아요. 그건 뭐 잘한 것 같아.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요번에 1월 18일은 뭐 무조건 6개월이니까 6개월 최장 6개월이잖아요. 1, 2심 판결 전에 뭐 여러 사람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어떻게 되든 이제 풀려나야 되는데 걱정입니다. 그리고 김용현 장관이 이 보석 허가 결정에 불복하여 즉시 항고하고 집행정지 신청을 내며 보석 이행을 거부하겠다라는 입장을 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법원이 내린 허가의 배경으로는 1심 구속기간 최장 6개월 내에 심리를 마치기 어려운 점, 구속기간 만료일이 임박한 점 등이 적용했다는 설명이 있다 이거예요. 근데 거부한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구속 상태로 아마 있죠. 지금도.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1월 18일이면은 이제 조용히 풀려나고, 네. 이 방은 반말 비밀은 차단됩니다. 맞습니다. 아, 뭐 다른 분은 누가 들어오셨나요? 네, 네, 맞아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보석 신청을 해도 보석을 허가를 안 해줬어. 야, 누가 안 해줬어? 백대현이가 안 해줬잖아요. 백대현이가. 네? 백대현이가 안 해줬어. 백대현. 서울중앙지법 35부 백대현 판사가 안 해줬단 말이에요. 응? 야, 나쁜 사람이네, 그 사람도. 정말 나쁜 사람이야, 나쁜 사람.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정년퇴직이 15개월 남았기 때문에 정년 연장 65세까지 해주기를 강력하게 희망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래서
뭐 그렇다고 내가 67년생인데 67년생이 65살까지 근무하겠다는 것은 욕심이고, 지금 당장 25년이고 노동부 장관은 정년 연장을 올해 뭐 확정을 짓는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시나리오 보니까 67년생은 2027년 1월 1일자로 3년만 더 하고, 68년생은 4년 더 하고, 68년 69년은 4년 더 하고, 70년생부터는 이제 벌써 실업자입니까? 실업자는 아니고요. 어느 대기업에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처럼 정년이 이제 15개월 남았습니다. 제가 15개월 남았어요. 제가 15개월 남았는데, 그 어느 대기업인가 그 드라마하고 너무 똑같아요. 제가. 네. 서울, 제목이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잖아요. 그거 저는 전혀 몰랐는데, 우연하게 어제죠, 어제. 뭐 JTBC에서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를 뭐 나오는데, 그 대기업 부장이 임원 달려고 하다 임원 못 달고 좌천돼 갖고 저 공장에 갔는데 안전팀장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아침에 체조한대. 제가 지금 그거 하고 있거든. 근데 자존심이 없어, 저는. 왜? 저는 회사의 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어도 결국은 회사에서는 그 사람한테 돈을 주고 그 사람의 능력을 뺏으면 되지, 뭐 가족 회사다, 뭐 회사를 위해서 충성해라, 다 말짱 꽝이야. 가족 회사도 아니고 회사가 책임지는 것도 아니에요. 매달 뭐 월급쟁이는 매월 월급만 주면 그걸 끝인 거예요. 물론 근로계약은 있고 고용계약 다 돼 있지만 그건 최소한의 법적 장치고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다. 응? 근데 월급은 꼬박꼬박 받았잖아. 그래서 저도 지금 이제 15개월 남았는데 열심히 현장에서 안전모 쓰고 안전벨트 매고 돌아다니면서 직보하지 않으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근데 어, 서울 사는 대기업 김 부장 이야기가 이제 저하고 딱 맞는 거예요. 저하고. 저도 본사, 이 김 부장도 김남주 부장이야, 이 사람. 맞아요. 대기업 40대 후반이면 임원 진급되는 순간 퇴직 준비해야 되는 건 맞죠. 맞아요. 그래서 제가 임원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남은. 저 주변에 임원 된 사람들 다 잘렸어. 대표이사도 잘리고요. 대표이사도 잘리고 CSO도 잘리고 CEO도 잘리고 뭐 임원 다 잘렸어. 다. 왜? 임원은 뭐 1년이 아니든 뭐 그냥 계약직이니까. 근데 그 부장까지는 근로계약으로 체결이 되니까 해고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강제로 해고를 못하니까 울릉도로 보내고 뭐 저 지방으로 보내고 막 그런 제도들이 있잖아요. 근데 지방으로 보내도 괜찮은데, 지방으로 보내는데 이제 안전 관리자로 보내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지금 요즘 회사에서. 근데 어느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에게, 저거 김 씨잖아, 제가. 또 김 씨고. 제가 안전만 35년 했는데, 저는 안전하라면 더 좋지, 저는. 왜? 안전을 많이 아니까. 근데
안전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을 와서 안전관리 하라 그러면 뭘 해야 되는지 몰라요. 정기교육을 할 줄 알아야 되는지, 신규교육을 할 줄 알아야 되는지, 노사협의체를 하거나 유해 위험방지 계획서를 작성을 하거나 안전관리 계획서를 작성을 하거나 매일매일 안전일지를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매일매일 카메라 들고 다니면서 현장에 불안전한 행동이 있으면 지적하고 퇴출해야 되는 그런 것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무지무지 많아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뭐예요? 안전관리비 작성해서 계획해서 결제받고 집행해야죠. 그 다음에 장비 작업을 하면 장비 작업 계획서 써야죠. 또 무거운 물건 들으면 그거 허리 아프다니까 중량물 취급 계획서 써야 되죠. 야,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 다음에 노동부에서 점검 온다면 점검 브리핑 만들어야죠. 또 안전공단에서 3개월에 한 번씩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확인 점검 나온다 그러면 거기 가서 수검 받아야죠. 현장 점검 받아야죠. 안전일지는 잘 썼는지 확인 받아야죠. 노사협의체는 정적수가 다 맞춰서 했는지 대통령 지금 응? 국무회의에 정적수가 맞냐 안 맞냐 하는 판에 노사협의체 노조원 동수가 맞아야 돼요. 노사협의체는 노조 측 인원, 사용자 측 인원이 딱 맞아야 돼요. 그게 맞지 않냐 맨날 그런 거 따지고 있어 공무원. 야, 업무 많죠. 업무 엄청 많아요. 근데 그래도 그걸 다 못해요. 다 그런 걸 못합니다. 참, 예. 그걸 제가 30년을 넘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뭐 업무에 대해서 이제 뭐 눈 감고도 다 뭐가 뭔지를 아는데 지금 젊은 친구들 뭐 하라는 잘 몰라요. 근데 물론 저도 엑셀 그다음에 파워포인트 홍장원이 그러잖아요. 파워포인트로 그냥 어디서 출력물 뽑아냈다 그러면 저도 파워포인트 홍장원이보다 내가 더 잘할 거야. 파워포인트 할 줄 알아야지, 엑셀 할 줄 알아야 되지, 한글 할 줄 알아야지, 워드도 할 줄 알아야지. 왜냐면 공무원들은 워드 한글로 공문을 주고받아요. 우리 회사는 PPT로 관리하고 또 어느 회사는 엑셀만 주로 하는 보고서도 엑셀로 보고하는 데도 있고 한글로 보고서 쓰는 사람도 있고 다 틀려요. 그러면 그걸 다 할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저도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 서류 업무를 할 줄 알으니까 지금까지 버티고 있지 만약에 서류 업무 할 줄 몰랐으면 벌써 도태되지 않았을까. 왜? 아니 누가 꼰대도 아닌데 저를 데려다 쓰겠습니까? 저는 지금도 누가 시키면 보고서 만들어요. 뭐 착공했다 그러면 야 착공 보고서 만들어 가지고 본사 누가 오면 브리핑해서 시작은 이렇게 시작했는데 어떻게 안전관리를 잘해서 사고 예방 활동은 어떻게 해서 준공 30개월 동안은 어떤 계획 프로세스를 가지고 무제해 준공을 할 건지 사진 따박따박 보여주면서 요 여름 시기에는 그늘도 많이 만들어주고 물도 주고 그늘 주고 휴식을 만들어줘서 근로자들이 절대 폭염에 쓰러져 죽지 않게끔 하는 이런 기준을 만들겠습니다. 또 겨울에는 춥지 않게 휴게소를 지하에다 실내에다가 온풍기 만들어주고 작업장마다 소변기도 만들어주고 교육도 열심히 시키겠습니다. 그러면서 절대 사고가 나지 않겠습니다. 그래야 중대재해가 나지 않아서 직보를 하지 않을 겁니다. 직보를 하는 순간 우리는 다 집에 가야 되니까 그 직보하기 전에 예방하겠습니다. 그러면 최고 아니에요? 아유, 시장님 오셨네. 아, 반갑습니다. 화폐 개혁에 대해서 화폐 개혁 좋죠. 장영자 한번 불러야 되네. 장영자를 한번 불러야 돼요. 화폐 개혁하려면 장영자 씨를 한번 불러야 되는데 장영자 씨가 1980년대에 제 가평 주말주택 그 옆에 개발을 한다고 그 옛날 그 주택을 별장식으로 5개를 저는 집이 지금도 있어요. 거기서도 이제 뭐 사기 행각을 벌였다고 그러는데 그 정확한지 그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거기도 이제 투자붐이 불어가지고 그 80년대에 옛날에 80년대면 이제 콘도 비스무리하게 많이 개발을 했잖아요. 뭐 베어스타운 그런 식으로 거기도 그런 거를 하려고 하다가 망했던 것 같아요.
우리 시장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오셔가지고 또 자리를 빛내주시는데 너무 고맙습니다. 저는 그래서 정년퇴직을 65세에 근데 화폐개혁을 할 수도 있어요. 화폐개혁을 한다는 얘기는 첫째 이거죠. 정권을 연장하거나 정권의 힘을 가지려고 화폐개혁을 한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봐요, 저는. 화폐개혁은 어려운 사람, 먹고 살기 힘든 사람, 뭐 깡패를 조지기 위해서 뭐 그런 화폐개혁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언론 플레이용이고, 실제로는 화폐개혁을 해서 내가 권력 잡았을 때 내 주변에 있는 돈으로 다 바꿔 놓겠다 이거지. 그리고 내가 만들어 놓은 돈 이외에는 돈으로 안 보겠다 이거야. 그러면 결국에는 화폐 개혁은 전체주의의 전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힘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게 화폐 개혁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근데 그렇게 화폐 개혁을 어떻게 이제 만약에 한다면 이렇게 하겠죠.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치아 마약 자금, 윤석열 대통령이 마약 자금을 만들어 가지고 내란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국민 여러분, 이런 돈을 끄집어내서 지하에 있는 돈을 지상으로 끄집어내서 오픈시켜서 국민 여러분들한테 다 나눠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좋은 제도입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박수를 쳐. 하지만 거기에 함정은 뭐냐? 그 가진 권력자들이 그 오픈된 양성화된 돈을 확 챙기고 지하 자금에 있는 돈은 어떻게 돼요? 다 오픈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딜이 생기는 겁니다. 딜. 이 세상에 무기 거래하는데도 딜이 있는 판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는데도 다 수뇌부들끼리는 꿍짝꿍짝 하는 판에 전쟁터에 죽는 놈은 누구예요? 북한에서 10,000명, 20,000명 간 젊은 20살짜리들이 가서 총알 맞고 죽는 거밖에 없어요. 네? 정말 그런 걸 알아야 되는데 20대 수만 명이 북한 애들이 가갖고 러시아에 파병돼 갖고 다 죽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도 우크라이나에 가서 북한군이 어떤 전술을 펴고 있는지 정보를 얻어야 된다고 가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누가 못 가게 했어요? 김병주가 못 가게 했잖아요. 김병주가. 예? 김병주가 못 가게 했잖아요. 자기는 저기 응? 아프리카 파병도 잔뜩 다 갖다 놔놓고. 야, 그러면 이제 북한은 전술 전략 7전 전쟁을 다 했고 거기서 10,000명이 갔는데 뭐 수천 명이 죽었고, 우리나라는 탱자탱자 훈련도 하지 마라, 미국 합류 훈련도 하지 마라, 줄여라, 전작권 우리가 갖고 오겠다. 장군 육사 나온 장군들, 야 다 필요 없어 너네들, 야 삼사 다 나와, 학사 다 나와, 너네들 원하는 게 뭐야, 너네 별 못 달았지, 야 너네들이 다 별 달아. 그래갖고 다 3사 출신들이 장군 되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렇잖아요. 응? 결국엔 뭐야? 결국에는 우리나라의 군 실력을 완전히 완화시켜 가지고 전쟁이 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전쟁이 나면. 예? 전쟁이 나면 어떻게, 북한 동포들이 우리는 안 쏴주게요? 북한 동포들이 우리는 안 쏴주기나? 정말 북한이 우리나라 서울을 점령하는 순간 전리품이 얼마나 좋습니까? 예? 이 발전된 서울을 뺏어가는데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우린 반대로 얘기 많이 하죠. 북한군이 우리나라 좋아서 서울 입성하면 야 서울이 이렇게 잘 살아, 항복 항복입니다, 대한민국 만세입니다, 다 그럴 줄 알죠. 전쟁 나면 다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경제 발전이 잘 돼 있어 갖고 북한군이 쳐들어오면 서울에 와서 깜짝 놀라 가지고 투항한대다. 참,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 바보 같은 사람들도. 사실 전쟁이 나면요, 전리품을 뺐잖아요. 전리품 뺐고 또 전쟁 나면 또 여자들이 고생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의 전쟁 난 거 보세요. 정말 야,
예? 북한 동포 하는 사람도 많아요. 북한 동포가 우리하고 전쟁을 안 해봐서 몰라. 왜? 전쟁을 안 겪어봐서 그러는 거예요. 전쟁을 안 겪어봐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시라도 북한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북한 사람을 좋아하지도 않고 빨갱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북한을 싫어합니다. 빨리 65살에 정년퇴직을 맞춰주든가 60살에 국민연금을 주든가. 근데 이 국민연금 60살에 주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잖아요. 200조나 주식에 200조 벌었다며. 근데 뭐 주식 이제 폭망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개미들 요번에 폭망 한번 하잖아요. 헤어나기 힘든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봄은 없다. 이제 시련만 있다. 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요즘 환율이 엄청 올라가는데 여러분 뉴스에 나오는 거 봤어요? 환율 올라간다고 뭐 걱정하는 거 봤어요? 기름값? 와, 기름값이 경유차인데 기름값이 1,600원이 넘었더라고. 경유가. 기름값이 2,000원이요. 예? 환율이 1,500원이 다가오고. 그런데 뉴스에 그런 얘기 안 나와. 맨날 내란 얘기만. 여러분 내란. 계란이야 내란이야 계란이야. 맨날 계란 얘기만 해요. 정말 내란 아니면 할 얘기들이 없나 봐. 내란이 아니면. 네? 내란이 아니어야 나머지 사람들이 다 사는 거예요. 내란이 아니어야지. 네? 내란이 아니어도 정권이 바뀌었잖아. 이미 정권이 바뀌었으면 됐지. 네? 아니 정청래는 윤석열 대통령은 완전히 뭐 아니 목을 따기를 바라는 진짜 살인 없지 칼 주지 그냥 아예 정청래한테 칼 줘버리지 그러지. 그냥 직접 죽이라고. 예? 아니 간첩도 안 죽이고 비전향 장기수도 안 죽이는 세상에서 왜 죽이라고 하냔 말이에요. 왜? 예? 왜 죽이라고 하냐 이거지. 나는 그게 제일 못마땅한 거예요. 나는 다른 게 못마땅한 게 아니고. 예? 사형을 시키려며. 뭐 장난이야 사형이? 예? 사형을 시키려며 대한민국에 진짜 사람을 수십 명 죽인 놈들도 안 죽이는 세상에. 응? 아니 왜 윤석열 대통령이 사람도 안 죽였는데 사형을 시키라고 그래? 예? 뭐 내란죄는 사형이니까 당연히 사형시켜야 된다? 아휴 나 그냥 정말 너무 억울합니다. 너무 억울해. 그 다음에 서울의 토지거래 신고제잖아요. 이제는 땅도 이제 집도 어우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성렬이 형은 변호사들 때문에 조진 것 같아. 왜 변호사들 때문에 조지? 변호사가 말 잘못하면 말 잘못한 죄가 사형으로 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변호사가 그런 표현을 했다고 해서 그 표현으로 인해서 괘씸죄로 사형을 시켰다? 만약에 그럼 바보 아니에요? 그게 법치국가입니까? 지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얼마나 그 지금 내란 특검이 아주 편파적으로 할 것도 없으니까 들이까는 거밖에 없잖아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특검 진짜 말도 안 같다는 내란 특검이 지금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거잖아요. 조은석이라는 사람이. 예? 조은석이라는 사람이 내란 특검 특별검사라면요. 예? 아 정말 근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 석방이 100% 된다고 저도 보는데 내란 특별재판소를 지금 막 또 꾸린대요. 내란 특별재판소. 왜? 도저히 이거 직위원 판사를 못 믿겠다. 근데 또 직위원 판사 에이 그래 내가 내란이라고 할게 이라고 판결을 뭐 사형득 시켜놓으면 정말 집행해야 돼요. 왜 윤석열 대통령이 사형 확정 판결이 나면요 윤석열 대통령은 집행한단 말이에요. 에? 왜 집행하냐면 현직 대통령이 과거에 대통령 되기 전에 조봉암 선생 얘기를 했어요. 억울하게 투옥돼서 사형을 선고받은 조봉암 선생이 있다.
그 조봉암 선생이 억울한 사람이다. 물론 그 사람이 2011년도에 무죄 판결을 받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김재규도 무죄, 예? 무죄 뭐 재심 신청했잖아요. 그것처럼 윤석열 대통령 사형 집행할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아우 최명자님 고맙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우리 최명자님. 하여튼 요즘 뭐 살살 하세요. 요즘 최명자 씨 살살 좀 하시고 좀 눈치껏 하시고, 에? 때 되면 따박따박 밥 먹는 시간에는 식사만 하고 또 나머지 시간은 쉬어야지. 점심시간에도 일하고 또 짬짬이 일하고 그러면 안 돼요. 눈치껏 일해야지. 그거 우리 최명자님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예. 아니 선고받아도 집행은 안 될 거라는 그런 말은 절대 하면 안 돼요. 지금 내란으로 몰아가지고 사형을 선고하라는 말은 그냥 서투루 얘기한 게 아니에요. 법도 대통령 재임자는 사형 선고받으면 사면권이 없다는 얘기도 해요. 그것까지 아직 만들자고 완전히 뿌리를 뽑겠다는 얘기. 그래야 국민 여러분 봤지? 인민재판 봤지? 북한에서 돈 좀 벌었다고 하는 부부를 공개 총살했대잖아요. 보란 듯이 윤석열 대통령을 공개 재판에 공개 사형에 광화문 앞에 놓고 총살을 시켜야만 전체주의의 완성이 되는 거니까 내가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정말. 응? 야, 정말. 그래서 정말 요번에 윤석열 대통령 석방이 답이에요. 석방이 답. 석방이 답입니다. 석방이 답. 짠! 환타 왔습니다. 환타. 환타 한잔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에너지가 방출이 돼서 잠시 환타 한잔 하겠습니다. 근데 정청래라는 사람이 대학 다닐 때 미군 뭐 어디 뭐 막산지 어디 관사에 들어가 가지고 뭐 어떤 뭘 했대잖아요. 한번 그 퍼포먼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 사건을 지금 현재 대학생이 미군 물러가라 하면서 미군 관사에 뭐 들어가서 뭐 했다고 치면 정말 못되고도 더 못된 사람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글로 아유 뭐 옛날에 전과가 있었다라고 끝나지만 그 당시에 퍼포먼스를 해보면 아주 못된 사람들이지. 아주 못된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때 그런 행위들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근데 그 사람이 당 대표를 하고 있어. 과연 그 사람이 미국을 갈 수 있는지 궁금하기도 해요. 예.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풀어줄 거면 아싸하게 풀어주고 석방해주고 그리고 국내에 있게 하지 않고 좀 미국으로 보내라 이거예요. 미국으로 좀 제발 김건희 여사하고 윤석열 대통령 미국으로 망명 아닌 망명을 좀 보내놓고 그리고 내치하라 이거예요. 내치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만 가지고 국민의힘 꼬드겨 가지고 잘해서 좀 먹고 살게끔 해주라. 그리고 물러가라 이거야 빨리. 그래서 그리고 물러가라 이거예요. 근데 이 제도를 완전히 전체주의 만들어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광화문에 세워놓고 총살을 시켜놓고 국민들한테 봐라. 이제는 대한민국은 없다. 한 어느 누구라도 내란이라는 말을 거역을 하는 순간 다 이 꼴을 내겠다 하면
이거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저는 아싸라게 결정은 이재명 대통령이 내려야 되는데, 정말 무서운 사람이라면 죽이고 할 거고, 그래도 국민을 바라본다면, 맨날 그랬잖아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국민이 주인이다, 맨날 얘기했으면, 국민이 바라면 국민대로 해야죠. 근데 언제 국민이 시켜줬는데 왜 국민 뜻대로 안 하냔 말이죠. 열받는 거예요, 사실. 그리고 정청래라는 사람이 딴지일보의 그 어록들은 기준이 된대, 기준. 예? 기준이 된대, 기준이. 딴지일보가 이제는 완전히 서울일보, 뭐 중앙일보, 조선일보 그런 데하고는 이제 레벨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런 데는. 나중에 딴지일보가 JTBC를 인수도 하고 교통방송도 인수하고, 그래서 정말 대기업 총수로 바뀌는, 야, 그런 사람이 될 것 같아. 근데 서울시장 오세훈 시장이 김어준을 TBC 교통방송에서 쫓아낸 사람이잖아요. 김어준이 얼마나 여당에다, 야당, 지금 여당이지, 여당에다가 야 서울시장 빨리 쫓아내 푸시를 하니까 맨날 한강버스가 맨날 고장이 났다는 둥, 뭐 종묘에다가 뭐 건물을 지면 오세훈 시장이 정책을 뭐 하는 거냐 마는 거냐 맨날 오세훈 시장 까고 있잖아요. 그 까는 이유가 뭐야? 김어준 짓이 아니야. 김어준이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아마 오세훈일 것 같아. 근데 그런 얘기는 아무도 안 해. 잠자고 있는 국민들이 빨리 깨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그 기름값 2,000원 이상, 환율 2,000원 이상 확 올라가서 정말 서민들이 아이야 아이야 할 정도로 가야만 되는데 그게 그렇죠. 내년 지방선거 때 서울시장은 무조건 오세훈 찍어야 돼요. 좋든 나쁘든 그거는 맞아요. 예. 뭐 김민석이를 찍고 뭐 누구 나 저기 나온대죠. 서영교 나온대. 예? 김민석이가 서영교한테 양보해갖고 서영교가 나와. 그 서영교 찍어줘야 돼요. 예, 절대 안 됩니다. 지방선거에는. 예. 근데 이제 예, 김민석이는 이제 총리로 있으면서 서울시장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저는 시나리오가 일단은 오세훈을 몰아내고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을 누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아니 뭐 나경원이가 되든 오세훈이가 되든 국민의힘 쪽에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는. 예. 근데 이제 그 프리미엄은 오세훈이가 더 갖고 있잖아요. 현직 서울시장이니까. 근데 여러분들 보셨나 모르겠지만 오세훈 현 시장하고 과거 이명박 전 시장하고 대담하는 거를 이제 토론하는 거를 이제 제가 봤어요. 한 1시간 이상 토론하는 거를 쭉 봤는데 어우 감동적으로 하더라고요. 말도 서로 이제 그 한강, 그다음에 청계천 복구 복원한 거,
그런 거, 그 다음에 서울 광장 있죠? 서울시장 앞에, 서울시청 앞에 있는 광장에 독서실 만들었다면요. 그래서 그런 거 정책을 하는 것을 보면서 그 당시에 이명박 서울시장 재임 당시에는 노무현 대통령 시절이었대요. 그래서 이제 상대방 당이었잖아요. 근데 이명박 대통령한테 모 비서관이 블랙리스트를 갖고 오더라 이거야. 블랙리스트. 명단. 좌파 명단이겠지. 좌파 명단.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승진 뭐 관계에 있는 사람. 그래서 안 받답니다. 오세훈 시장도 안 받답니다. 그거를. 그게 있긴 있는가 봐요. 지금 공무원들 뭐 57만 명, 예? 57만 명인가요? 뭐 57개 부서인가 공무원 속아내고 있기 때문에요. 내란에 가담한 사람들을 다 색출하는 걸로. 야, 정말. 종묘에서 오세훈 시장이 건물 세우려는데 김민석이 인터뷰하는 거 봤어요. 길을 막기 때문에 오세훈이가 응? 아니 김민석이는 길을 막아요? 길을? 아니 김건희한테는 맨날 주술 얘기나 했었더니 아, 그러게 말이야. 아, 저는 그걸 못 봤어요. 근데 참 대한민국 사람들이 무당을 믿지 않는 사람이 없으며 기독교를 믿지 않는 사람이 없고 불교를 믿지 않는 사람이 없더라. 다 그놈이 그놈들이에요. 다 그놈이 그놈들이고. 그리고 저는 뉴스에서 뭐야 유튜브에서 그 얘기 하더라고요. 누가 신동욱 국민의힘의 신동욱이 윤석열 대통령을 절연하고 가야 된다. 12월 3일 1주년 되는 날 내란 사태를 사과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버리고 가겠다 라는 사과를 한다 그러길래 내가 이 유리잔을, 이건 유리잔이 아니지만 이 유리잔을 그냥 땅에다가 팍 터트려 버리고 싶어. 그런 얘기하면.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신동욱이도 국회의원 됐잖아요. 한동훈이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됐잖아요. 예? 한동훈이가 이 나라를 이 꼴로 만들어 놓고 뭘 할 말이 있다고. 한동훈이 정치인입니까? 한동훈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만들어 준 건데 그걸 모르고 지가 스스로 뭐 정치인이 됐는 줄 알아. 와, 정말 한동훈이 지가 뭐 잘났는 줄 아네. 한동훈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야, 너 접고 사직서 내고 와. 법무부 장관 시켜줄게. 그래서 초대 법무부 장관 시켜준 거예요. 한동훈이 법무장관이었잖아요. 한동훈이가 뭐 지가 법무부 장관 된 거예요. 근데 법무부 장관을 누가 시켜줬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시켜준 거냐. 그건 어느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거잖아요. 장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잖아요. 국무위원들은 국가에 정말 이 나라를 좋은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이끌어가기 위해서 훌륭한 사람들을 곳곳에 농림부에 있는 사람 중에 농림부를 잘하는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농림부에 그 여자 갖다 심어놨는데 이 여자는 또 이재명이 또 좋아하는 사람이 있잖아. 이재명이 좋아하는 사람 뭐예요? 남자를 좋아해요? 여자를 좋아해요?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동욱이가 그 얘기를 했대요. 신동욱이가 사과를 하겠다고. 그 얘기는 이제 이렇게 흐름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준석, 한동훈 패거리들, 신동욱 이런 패거리들이 다시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잘 모여보자. 근데 저는 여기에 함정이 있는 것 같아. 무슨 함정이냐면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을 내란당이라고 해서 청산 절차를 밖에서 파괴를 시킬 것 같으니까 그 빌미를 너네들이 윤석열을 다 배척하고 새롭게 사과하면 우리가 당 청산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
그런 딜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저들끼리 국민의힘을 새로운 그 기득권이 되는 거예요. 왜? 윤석열 대통령이 있는 한 국민의힘은 너네 국민의힘을 없애버리겠다고 맨날 정청래 그러잖아요. 정청래 맨날 우리 국민의힘은 없어져야 되는 당이라고, 당을 없애버리겠다고 맨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딜이 들어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팍 드는 거예요. 저는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요 떨거지들이 야 그러면 국민의힘 당 무너지면 거기에 당비, 옛날에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감옥에 가면 당비 400억 개헌해야 된다는 얘기 여러분들 많이 들었잖아요. 국민의힘도 똑같은 거예요. 국민의힘에 있는 재산 있는 거 다 몰수해버린다 이거예요. 당을 없애버리면. 그러면 어떻게 낙동강 오리알이 되니까 물 밑에서 좋아. 민주당에서 그럼 너네들 윤석열 배제해. 그래야 우리가 원하는 게 윤석열 배제야. 그러니까 너네 빠져. 빼고 너네들끼리 당을 해서 가면 우리가 아무 말 안 할게. 그 딜이 있지 않았나. 그 딜이. 전 그런 생각이 살짝 드는데 모르죠, 이제. 저는. 신동욱이가 그 얘기를 했다는 거 보고 실망을 한 거죠, 저는. 굉장히 실망을 많이 했어요, 저도. 왜냐면, 윤석열 대통령을, 예? 국민을 상대로 내란을 일으키겠다고 하는 방송에서 하는 그 말을 듣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국민을 상대로가 아니라 국민과 함께 저 내란 종북 세력을 물리친다 그랬거든. 국민 여러분 조금만 참아주세요 그랬는데 방송에서 국민을 상대로 야 음, 신동욱도 아웃이지 뭐. 이제 아웃이야. 신동욱도 아웃해야 돼 당연히. 그 다음에 그 홍장원이가 거짓말한 거, 홍장원이가 거짓말한 거, 글씨를 앞에 정원 어디서 어두운 데서 썼는데 국정원장이 아니다. 그 썼다는 시간은 사무실에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거 거짓말로 나왔잖아요, 그죠? 야, 씨. 진짜 내란 아프리카처럼 어린애들도 총 들면서 민간인 협박하며 돈 뜯는 그게 내란 아니. 그래 맞아. 그게 내란이지. 대통령이 무슨 내란을 일으켜. 난 그래서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킨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계엄령을 선포했는데 그 계엄을 내란으로 둔갑하는 그게 12월 4일, 5일과 6일 사이에 급변하게 돌아가는 게 있었잖아요. 그 두 명이 그 키맨이 아닌가. 홍장원과 곽정군이라는 사람이 5일날 홍장원이라는 사람은 경질당하고, 그러니까 이제 배신을 때리는 거야. 잘렸으니까. 왜 배신을 당했나 보니까 민주당 대표 전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민주당 대표. 근데 하필이면 김병기 원내대표의 아들을 알고 있더라고요. 김병기 원내대표 아들이 내 부하 직원이래. 되게 이상해. 김병기 원내대표 아들이 내 부하 직원이야. 공채로 들어갔나? 아니면은 뭐 거기에 연수를 갔나? 아니면 파견을 갔나? 되게 궁금해. 네? 저는 지기현 판사를 내란 혐의만큼은 무죄를 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고요. 근데 전여욱 아시죠? 전여욱 전 국회의원이죠. 그 여자도 이제 대장암 걸려서 수술도 하고 아주 열심히
윤석열 대통령 석방 운동하는데 많이 힘쓰시는 거 저 자주 봐요. 근데 그 전효욱 그 전 국회의원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직위원 판사를 맹목적으로 믿다가 만약에 직위원 판사가 윤석열 대통령을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순간 또 어떻게 되는 거냐 걱정이다 그런 얘기도 해요. 근데 물론 그건 이제 의심이지만 지금까지 하는 행적들 보면 그러니까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떠나서 아니 하필이면 김병기의 아들을 어떻게 자기 부하 직원이 됐는지 그리고 국정원에서 뭐 얘기해 어디서 떠들면서 그랬어. 김병기라는 사람이 홍장원이를 채용을 했나 뭐 승진을 시켰나 아주 옛날에 둘이 돈독한 관계였다네. 둘이 옛날부터 우연하게 된 게 아니라 옛날부터 그러니까 다 끼리끼리라는 얘기 끼리끼리 아 난 그게 끼리끼리 아 나 마음에 안 들어 그런 게 알고 보면 다 끼리끼리야 아 근데 이제 직위원 판사가 현명하게 내란 혐의만이라도 무죄를 주고 집행유예를 내보내서 미국으로 김건희 여사하고 좀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뭐 정료를 가다듬든지 아니 북한의 김정은이 이종사촌 김정남을 그 해외 공항에서 죽이는 거 우리 다 봤잖아요. 북한은 그러고도 우리가 욕 한마디 안 하네. 근데 김정남의 아들이 지금 어디에 살고 있다는 거는 아세요? 걔 이름이 뭐더라? 김정남 아들 있잖아요. 그 아주 애가 잘생겼던데. 그 친구가 지금 어디엔가 있어. 어디엔가. 미국에 있는지, 뭐 중국에 있는지, 싱가포르에 있는지. 그것처럼 윤석열 대통령도 국가의 대통령까지씩이나 한 사람을 내란이라고 얘기해가지고 지금 감옥에 집어넣어서 예, 차라리 미국으로 보내고 좀 새롭게 정비를 가다듬으면서 살았으면 좋겠는데 참 그게 어렵나? 저는 그러면 그냥 그대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시간이 또 1년, 2년 되면 2년 지나면 레임덕 오고 3년 되면 물러나라 안 물러나라 서로 그러다 보면 힘도 빠질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럴 때 또 이재명 아버지가 재림 예수가 돼가지고 또 내년 1월에 판단 나오는 건 맞죠. 맞는 건 맞는 것 같아. 내년 1월 18일 이전에는 판결이 안 나오면 1월 18일 날은 무조건 석방이 돼야 돼요. 근데 석방이 돼야 되는데 3차 지금 이제 1차 공수처에서 체포해 가지고 구속시켰잖아요. 그 추운 겨울날. 근데 그 체포를 하고 구속시켰는데 직위원 판사가 풀어줬어요. 이건 공수처가 뭐 어쩌고 저쩌고 공소 기각 처리하면서 풀어줬는데 2차로 내란 특검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내란 특검은 누가 만들었어요? 현 정부가 만든 거 아니에요. 내란 특검에서 만들어 가지고 내란 특검에서 다시 구속을 시켰어요. 뭐요? 특수집행 방해죄인걸로 해서 구속을 시켰단 말이에요. 요게 7월 18일 날 네, 김한솔 맞아. 김한솔이구나. 김한솔. 내란 특검에서 7월 18일 날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받아 가지고 체포해서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최장 6개월 1월 18일 이전에 1심 판결이 나지 않으면 자동 석방이 돼야 되는데 요때 또 이 대통령한테 직보하는 사람이 누군지 몰라. 어떻게 할까요? 대통령이 야, 왜? 뭔 일이 있어? 아, 지금 2차가 6개월이 만기 다 됐는데 내일이면 석방이 되는데 어떻게 3차 또 야, 당연히 3차이지. 3차 있잖아, 저거. 예.
북한 울고 먹은 거 있잖아. 외환죄로 또 구속시켜. 그럴까 봐. 그러면 또 구속돼야 돼. 예? 끝까지 구속시키고 못 나오게 그럴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저는 걱정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1년이 지나고 보니까 내란 특검, 지시가 함정일 수도 있어요. 지시가 함정일 수도 있어. 근데 어차피 내년 1월 18일 이전에는 나오지 않으면 판결을 지기현 판사가 1월 18일 이후에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1월 18일 날 전에는 무조건 석방이 돼야 되는데 1월 18일 날 이후에 즉시 3차 구속을 하면 이제 우린 들고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아니 1심, 1차, 2차, 3차 아주 그냥 끝까지 감옥에 집어넣으려면 안 되지. 풀어주고 불구속으로 1심 판결 받고 불구속으로 2심 판결 받고 불구속으로 대법원 확정 판결 받아서 사형 언도 받고 그리고 나서 야 너 들어올 거야 말 거야. 조국이 받잖아요 여러분들. 조국이 3심에 확정 판결 나서 너 감옥에 빨리 들어와. 서울구치소 언제 들어올 거야. 아유 알았어 나 국회 와서 국민의원 욕 좀 한번 하고 해서 조국은 죄 받고 확정 판결 받은 사람이 국회에 가서 국무위원들한테 소리 질렀던 사람이잖아.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감옥에 갔다가 다시 풀려나서 조국당 또 대표 90% 이상 지지를 받는데 참네. 세상 말세야.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이게 나라예요 이게? 야, 사회주의자. 마음님 맞습니다. 저는 저는 방공포병입니다. 방포입니다. 예. 정말 나라가 웃겨도 이렇게 너무 웃길 수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민주당 사람이라고 다 대통령하고 한 코드가 맞지는 않다는 거. 과거에는 앞에 옆에 뒤에 있으니까 그냥 바로 전화해서 야 일로 와봐 해서 했는데 지금은 경호원들한테 꽉 짜여 있어서 소통도 제대로 못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맨날 내란 특검도 연기 안 한다고 했다가 박살났죠. 여러분들 아시죠? 내란 특검 끝내기로 했잖아요. 그랬다가 청와대 나중에 연락받고 무슨 소리야 내란 특검 더해 깨갱해갖고 정청래가 야 내란 특검 합의 없어 그랬더니 김병기가 뭔 소리야 합의 다 해놓고 한번 해프닝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대장동 사건. 청와대에서 야 인마 대장동 사건 없애 그래야지 씨. 이 사람들 감옥에 가고 돈 다 뺏기면 나 불어. 그러니까 풀어줬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 백대현 판사한테 보석 신청을 했는데 일주일 동안 예, 승인을 안 해줬어요. 일주일 동안 대통령 의중안 직보해야 되는데 직보를 못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걸린 거예요. 왜 제가 직보를 하냐면 중대재해가 일반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해. 중대재해가 뭐예요? 사람이 부득이하게 일하다가 실수해서 죽어도 대통령한테 보고하래잖아요. 네? 중국 교포가 3일 비자 받아가지고 여행으로 왔는데 몰래 들어와가지고 건설 현장에서 일당 12만 원 받고 일하다가 떨어져서 죽었어. 대통령한테 직보해야 되잖아요. 예? 지금 그런 세상이요. 그러니 그거보다 더 중요한 사건들 다 직보하잖아요. 그러니까 백혜령이도 콕 집어서 야 너 이문정이한테 가서 해봐. 완전히 이거는 중간에 장관들이 안 보여. 중간에 장관들이 없어요. 우리나라에는. 일당 백이요. 일당 백. 예? 아,
원래 수방사 출신들은 장태환 사령관 정신으로 민주당을 지지들 했었는데 당장님께서는 거시기네. 왜 저는 그 민주당을 지지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저는. 저는 민주당을 지지해 본 적 한 번도 없어요. 아, 맞아요. 저는 홍정원 같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있었다는 거에 정말 피눈물 납니다. 설사 그 자리까지 간 사람이, 그것도 대통령한테 직접 전화받은 사람이, 야, 그딴 소리나. 장태환 장군 알죠? 수방사에 거기, 전방 부대들 들어오는 거 이 새끼들 때려 잡으려고 한다고 어디 군인들이 출동하냐고. 그건 알지. 그 사람은 알죠. 근데 그거는 군들이 한 거고, 네. 아니, 장태환한테 보고도 없이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한 것은 일부 특전사하고 수방사하고 데려다가 선관위 선거 조작 여부를 좀 확인하고 싶고, 또 작년에 그 해커들이 엄청 들어왔었잖아요. 그래서 선관위 좀 잡고 국회 일시 중단 좀 해서 일시 중지하고 선관위 조사해가지고 정말 부정투표가 있었는지 북한 해커가 들어왔는지 확인해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국민들을 위해서라면. 근데 사람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니 그냥 그 압수수색만 해도 되잖아. 선관위가 어떤 회사예요? 가족회사라고 그러잖아요. 자기네들 자식들 갖다가 채용시켜가지고 자기네들 서버만 갖고 자기네들끼리만 하는다 그러잖아요. 그걸 타파를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얼마나 선관위가 권력이 세면. 그러니까 그런 생각만 하는 거예요. 뭐 옛날에 전두환이가 뭐 12.12 사태를 일으키고, 응? 박정희가 5.16 군사혁명을 일으키고, 다 그건 다 쿠데타지 사실은. 그게 사실 쿠데타예요. 그거는 대통령이 엄연하게 윤보선도 있었고 최규하도 엄연하게 있었잖아요. 대통령이 그 대통령을 시해하고 대통령을 모함하고 대통령 권력을 무너뜨린 사람 그 두 명은 내란이 맞지. 예? 국가기관을 전복한 거니까.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아니잖아요. 대통령이 어떻게 내란을 일으켜. 차원이 틀린 거잖아요. 그러면 대통령 그럼 왜 계엄령을 했냐? 여러분들 알잖아요. 감사원장 탄핵시킨 거 봤어요? 그 감사원장 탄핵시킨 것도 모르더라고 다들. 예? 검사 탄핵시켰고 뭐 총리도 탄핵시켰고 뭐 최상목이도 대통령 권한대행 해먹었어. 최상목이도 대통령 권한대행이야. 아휴 정말. 그러니까 이제 우리 최명자님 말씀처럼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인이 아니잖아요. 이 나라만 보고 이제 앞만 보고 간 거죠. 이 정치인들의 이 모략군에 모사꾼들한테 지금 넘어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 정치꾼들을 쇄신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내가 목숨을 걸고라도 내가 바꿔놓겠다 라고 한 게 윤석열 대통령이었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저 좌파가 집권을 하게 되면 정말 빨갱이들 세상이 될 거다. 그리고 이 나라 중국에 태양광이 밀려오고 중국이 밀려올 것이다. 그 얘기 다 했잖아요. 그죠? 아, 정말 어려워. 아, 우리 하늘정원님, 제가 꼭 기억하겠습니다. 우리 하늘정원님 아주, 음, 아, 군대 생활할 때 사령관이었어요. 오. 아, 저도 피를 토하고 싶은 심정이에요, 사실은. 아우, 설탕이님 반갑습니다. 아, 우리 설탕이님 오셨어. 아, 이제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제가 1시간 반 됐네, 벌써. 와, 금방 시간이가. 네? 어우, 김성령님 반갑습니다. 아,
우리 하늘정원님은 제가 꼭 좋은 이미지로, 우리 하늘정원님은 좋은 이미지로 제가 기억에 담아두겠습니다. 그리고 네, 오늘 일요일인데도 라이브를 하고 있습니다. 라이브의 장점은 우리 참참님이나 설탕님이나 우리 하늘정원님, 그 다음에 우리 여기 어느 분이요, 최명자님, 이런 분들이 있어서 제가 라이브를 하는 겁니다. 제가 뭐 개딸들이나 뭐 뜨내기들이 와가지고 막 똥이나 싸고 가는 그거 다 받으려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한 분이 됐든 두 분이 됐든 세 분이 됐든 진정한 마음, 자유 대한민국이 이렇게 살아왔는데 지금 현실은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있더라. 그거를 올바로 가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래서 한 살모사가 참 설쳐되고 있는 모습이 어떻게 보면 그거죠. 그 내란이라는 말, 그 다음에 친이 쿠데타라는 말을 저는 한 사람한테만 들었어요. 지금 친이 쿠데타를 일으켰다고 얘기한 사람이 한 명이 있는 것 같아. 저는 어느 누구도 친이 쿠데타를 일으켰다는 말을 못 들었어요. 근데 한 명한테 들었어. 한 명이 직접 그러더라고요. 미국 트럼프한테 가서 친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조사를 한번 하고 있는 중이다. 근데 그 조사가 지금도 하고 있어요. 아, 야, 역시 하늘정원님 멋쟁이. 대구 애국연합은 서울로 올라가셨어요? 우리 하늘정원님도 제가 멤버로 제가 등극을 시켜드려야 되겠어. 하늘정원님도. 네. 그래서 오늘도